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번엔 이더리움이 들썩, 업그레이드 없고 역대 최고가 가나.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는 이더리움이 5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더리움은 오후 3시쯤 534만 8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밸류업 명분 얻은 행동주의 펀드, 주총 시즌 앞두고 주주 제한 쏟아진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연초부터 기업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이 뚜렷하게 제기된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는 자사주 소각, 현금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 환원책 마련과 지배 구조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상인 증권 역대 최고치 금값, 단기 과매수, 추가 상승 어려울 듯. 상상인 증권이 6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에 대해 거시경제 이벤트가 부재하다며 단기 과매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가격 하락에 따른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하면서 2,647선, 코스닥은 0.52% 상승하면서 오늘은 870선 넘어서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0.14%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엇갈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는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 그리고 기아는 3%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출발은 보합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하면서 2%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0.2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P, SP까지 모두 다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은 오늘 장에서도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머크와의 계약 공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HAB를 제치고 잠시 시총 3위 자리에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다시 밀려나면서 시총 4위 자리에서 오늘 장에서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기분 좋게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1.7% 정도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1.1% 정도 상승합니다. 어제는 5%대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10위권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자리 지켜낼 수 있을지 장중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전에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신한지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심심한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24년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비교적 그동안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죠.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주들도 좀 받았었는데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 중에 하나죠. PBR 뭐 0.5배 이하의 뭐 굉장히 좀 대명사이고 그러면서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은행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싸고 이익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았었던 이유는 변동성이 좀 적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이 주식의 업사이드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인기 면에서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엔 좀 깨지면서 은행주들 시장에 좀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선 신한지주의 매력부터 좀 살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익이 좋습니다. 23년도 연결 순이익이 4조 3,700억 원 가량입니다. 22년도가 4조 6,700억이다. 그러면 사실 조금 감소했죠. 한 6.4% 정도 감소한 모습인데 22년도에는 빌딩 매각 이익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뺀다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 부분을 빼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3년도에 3.5%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는 이 22년도에 이 빌딩 매각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23년도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증가 추세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이 좋죠. 은행주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안정적인 이익과 밸류에이션 싸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꼭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주주 환원율 자체가 23년도 주주 환원율이 약 한 3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가 30% 정도였는데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23년도에는 이 DPS 같은 경우가 540원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서 소각할 예정인데 이 금액이 한 1,500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탄력적인 운영인데 이 탄력이 좋은 쪽으로 좀 탄력적인 운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한 0.4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이 주목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한주주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관해서 오늘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종목 언급해서 반갑고요.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중공업 조선 쪽이 사실 24년도가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좀 골라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상승하고 해양 프로젝트 개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드릴십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년도에는 드릴십 33척을 삼성중공업이 인도를 했는데 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40척 선박을 인도하면서 총 1조 8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 수지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4년도 신규 수주가 1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110억 달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기준이고요. 이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이 지난해를 상회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우리 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장이 흔들린 것에 비하면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그나마 완성차주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한 후에 고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힘이 좀 약하긴 했지만 성장 동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로봇이나 반도체, 소부장,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좀 몰리게 되면서 훈풍이 좀 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장 개장 모습은 어떤지 먼저 얼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동일하게 상승하면서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는 0.58% 상승하면서 2,6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874선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데요. 금양은 469 배터리 개발 소식에 최근 수혜를 좀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양 자체적으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배터리가 테슬라보다 우수하다라고 주장을 좀 했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2%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암학회에서 ADC 전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어제 삼성이 CXL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함께 좀 주목을 받았고요. 시간 외에서 급등을 좀 받았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이긴 하지만 벌써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픽 AI 반도체 개발 소식을 전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 초반에 7.7% 정도 상승하면서 52,90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CCS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8%대 상승률 기록하는데요. CCS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발표 이후에도 일부 종목들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사회에서 밀려난 전 공동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CCS는 8.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 4,6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내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상장되는 KNR 시스템 오늘 154%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반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여전히 3%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총이 2조 2천억 달러까지 왔죠.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가장 후에 있다. 아까 이수 페타시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양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장 초반에도 상당히 강하게 시작했다. 장 후반에는 마이너스권 밑으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시 2.7% 올라서 시작은 하는데 끝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위에 레고캠바이오, 5위에 신성델타테크, 코스닥 관련주들이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CSL 관련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5%, 한미 반도체 또 올라가네요. 2.5%. CCS도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죠. 그러나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상승하면서 시총 대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관심권 상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도 코스닥에서 계속 시총 순위가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장중에 3위권까지 왔었다 금방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1%, 네오셈 플러스 6%.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좀 강세했던 네오셈 오늘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장 초반 개장하면서도 6%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수 페타시스 오늘도 5%대의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장 초반에 사지는 않죠? 현물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493억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0억 정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좀 그나마 낫죠. 2,498개야 사드리고 있어가지고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는 이 엇갈리는 양상. 그리고 코스피 0.3% 코스닥이 0.2%입니다만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프로그램이 171억 순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보합 정도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12억 정도 팔면서 플러스 1%의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5위 업체 중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엔 에코프로 장 초반에 강세로 빨간불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순 매도에 다시 장 초반에 이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이 프로그램 매도고요. 오늘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프로그램 쪽으로 거의 뭐 시가총액 한 15위, 20위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 팔은 가운데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만 2.3%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쪽은 전체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135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1.3%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6% 프로그램 50억 정도 들어옵니다. 한미 반도체 또 5%대로 상승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3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SDA, 한올, 바이오파마도 6.7% 많이 올라가네요. 2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삼천당제약 코스닥에서 41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4%가량 올라가고 있고 루닛, 네페사크 이런 순수도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어제도 그랬고 계속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하이닉스가 2위권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3위네요. 59억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도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보다도 조금 더 외국인들은 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코스닥입니다. 네오셈 계속 강세를 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장초반보다 조금 더 올라가네요. 프로그램은 54억 순 매도 그렇지만 주가는 8.6% 올라가고 있고 HPSP도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얘기 안 하면 서운하죠. 0.3%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순 매도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상무님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프로그램 순 매도로 조금 밀어내면서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게 장 초반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묶여있죠. 이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좀 약했던 이유,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좀 없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스타가 탄생을 했죠. 엔비디아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졌죠. 이제는 이런 스타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주식 이 상승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사상 최고치 지수들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 스타가 좀 부재하죠. 물론 이제 상승했던 섹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관련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 PBR주 뭐 자동차를 필두로 하는 저 PBR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런 엔비디아만큼의 걸출한 스타가 안 나온 거죠. 한마디로 월드스타 같은 스타는 없고 국내 스타만 일정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국내 스타였던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이 확연히 둔화가 됐습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면서 국내 지수의 상승폭이 미국 지수보다는 좀 더 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상승했던 종목들의 탄력이 좀 떨어졌고
이 글로벌 스타가 탄생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못 나오죠. 그럼 국내에서도 지수가 많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투자자들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수의 레벨이 2,700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가기에는 외국인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그런데 살 종목들을 또 찾아보니 만만한 게 안 보이죠. 저 PBR과 반도체를 빼고 나면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은 저 PBR주나 반도체가 상승하는 날은 지수가 올라가고요. 상승하지 못하는 날은 지수가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 중에 누군가가 또 새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라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외에서는 아직 못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한계점들이 좀 많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다고 뭐 저 PBR과 반도체 외에서 상승할 만한 섹터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찾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들 조금 쉬더라도 이 종목들을 계속 관심 갖는 거는 맞지만, 여기에서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수도 상당히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막혀 있을 가능성이 당분간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자, 저도 인터배터리 행사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중에 금양이 469 배터리를 갖다 이제 내보면서, 야, 꿈의 배터리가 나왔다, 생산성, 경제성 상당히 좋아질 거다, 뭐 30%까지 올라갈 거다, 뭐 테슬라 배터리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어쨌든 어제도 상당히 강세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종가는 별로 안 좋았죠. 오늘 2%대 강세로 시작은 하는데, 금양 같은 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는 이제 좀 신의 영역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상무님한테 이렇게, 현역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 금양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금양에 대한 주가가 사실 22년도에는 10,000원도 채 안 됐었던 그런 주가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작년도에 고점이 거의 20만 원 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면서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배터리에 대한 분위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전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는 한번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엊그제죠.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많이 올랐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력인지는, 사실 우리들은, 투자자들은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죠. 그리고 배터리 구매자도 아닙니다. 배터리 구매자들은 자동차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근데 이 배터리가 어쨌든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이 됐다.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숫자로 봐야 되는데, 아직 숫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뉴스에 대한 호재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판단에서는 이 새로운 배터리 타입에 대한 개발을 투자 판단에 대한 요소로 집어넣기보다는 이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물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위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어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 새로 나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보시고요. 이제는 숫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강세론자까지도 조만간 이제 테슬라 적자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이차전지 좀 경계감을 좀 가져보기로 하고요. AI 반도체 쪽 조금 스페시픽하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오늘도 보면 이수 페타시스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센티펀드 코너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제목을 AI 반도체 관련주 진짜 못 말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고평가가 더 옥상 올라가고 뭐 하늘로 지금 뜨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버블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점에 근처에 왔다고 봐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차익을 실현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AI 반도체는 24년도 내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죠. AI가 지금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 대세가 시간이 좀 더 갈 것 같죠. 휴대폰에도 AI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그리고 탑재가 되면 이제는 다 탑재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휴대폰이 어디에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AI 반도체는
범용성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 전기차의 시작과 비슷하죠. 자동차가 있었는데 전기차가 된 거죠. AI 반도체가 있었는데 좀 더 똑똑해진 반도체가 사람과 좀 더 친밀해진 반도체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장, 제가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만 바라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주식이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동안 올랐던 것도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작년도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금년도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한번 조정은 받긴 했지만 작년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 23년도에 10,000원 아래였어요. 주가가 사실 저점은 한 5,000원 정도도 나왔었고 지금 40,000원입니다. 8배가 상승을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관심은 여전히 가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언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가 좀 꺾이면, 주가가 좀 꺾이면서 추세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사실 테슬라가 한번 꺾이면서 추세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다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흔들릴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년도에는 또 AI 반도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PBR이나 반도체 등 잘 올라왔던 종목들이 만약에 쉬어간다면 지수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셔야겠습니다. 개장 상황과 특징 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장초반에 한 1,200원 넘게 파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어제 미증시가 또 이제 엔비디아가 또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도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 특히나 뭐 이제 AMD 쪽도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이스페타시스, 뭐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수급이 조금은 다른 섹터로는 퍼지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장에 좀 비춰본다면 오늘도 이제 그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수혜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장비, 부품, 파운드리주까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뭐 대세는 AI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를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반도체도 좀 보셔야겠지만은 사실 전력기기 쪽도 이제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까지 이런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면 아마도 효과를 많이 보실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믿고요.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제약바이오 강하죠. 금호석유, 이수 페타시스 3위에 와 있네요. 현대글로비스, JW 중해제약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수페타시스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전고점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로 좀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실적 부분에서 크게 뭐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금 시장은요, 사실 AI 쪽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페타시스 역시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따라가봐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이제 PCB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지금 PCB가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 전장 쪽에도 좀 쓰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안 쓰는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실적으로 숫자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현재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따라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41,500원대에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상 조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향후에 한 35,000원대까지 조정을 준다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인 한 43,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증시 8, 증시 9 하는데요. 센티펀드 코너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9시에 딱 사시면은 사실은 9시 반에 좀 팔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쪽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큐로셀, YIK,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또 있네요. 루닛, 네페스아크 이렇게 5개입니다.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계속해서 좀 오늘은 AI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용 인공지능까지도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어떠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뉴로모피 칩을 또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예전에 테스트 사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이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50억대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GI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실적보다 훨씬 더 또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런 AI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이제 AI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이 한 4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반도체 대세대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벌써 뭐 1,6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많이 파네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풍력 발전 기업 유니슨입니다. 이 중국 에너지 기업 밍양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가 상한가를 전날에 기록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현재 5.8% 약간의 조정 상태 보이는 현상입니다. 현재 1,169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중국 에너지 기업 밍양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해상 풍력 시장을 선점한다는 소식 전해졌었고요.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제자로 재무구조 개선과 반도체 부품 사업 증설을 위해서 종속사인 위폼스의 주식 90억 원어치를 출자한다고 밝힌 FNS테크입니다. 현재 이 장 초반 2% 가까이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13,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각 급등주인데요. 현재 29% 넘게 오르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윙이푸드입니다. 식품 가공 기업인데요. 지난 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KNRC인데요. 유암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이 KNRC 시스템은 7일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을 했었는데요. 신주수는 600만 주고요. 그다음에 발행가액은 985원. 그리고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자그마치 경쟁률이 2266대 1을 기록하면서 아주 열풍을 일으킨 그런 공모주입니다. 현재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131%가량 현재 주가 올라가면서 31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큐로셀, 바로 제약사 기업인데요. 어제자 공시에서 국내 최초로 이 재발성, 불응성 거대 비세초 림프종에 대한 이 차세대 카티 치료제 개발을 임상 이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이 소식에 강하게 주가가 뛰어 올라와 주면서요. 10.85% 상승한 3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엔캠, 엔캠 이 종목을 따라갈까요? 일단은 이제 AI 쪽을 좀 따라가자라고 한다면은 네. 2차 전지 쪽은 조금 조심해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도 될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소재 쪽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최근 급등을 했는데 거의 연초부터 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자칫하다가 뭐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성장성을 보려면 결국에 이제 실적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실적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75% 이상 급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순이익도 역시도 이제 좀 적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PER이 200배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비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또 개인 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점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주가 넘게 팔고 있고 뭐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고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원인을 보면은 이제 그 IRA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 때문에 상승을 해 왔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숫자로 뭐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앞서서 좀 선반영이 된 점이 된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최소 절반이라도 이제는 좀 털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후에 이제 실적 체크라든지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우선 어디까지 지금 하락을 할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따라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자, 엔캠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 또 화면을 좀 볼까요? LS 일렉트릭.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룡전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전에 뭐 효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역시도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이제 관련주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에 따른 어떠한 또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이외에도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IT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쪽 사업도 여러 가지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력 인프라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도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매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전년 대비 한 40%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ESS 그리고 뭐 태양광 쪽도 최근에 유럽 관련해서 신재생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에도 한 번 더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한 1,800억대 수준인데 작년에 이제 한 3,000억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정도랑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배당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당 배당금이 한 2,500원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증가와 함께 어떠한 그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변압기 관련 테마를 좀 제대로 받고 싶다면 사실 이런 LS 일렉트릭보다는 재룡전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이랑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마다 좀 각기 다른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ROE도 한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도 한 1.1배 수준에 뭐 PER도 9배 수준으로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모아가시기에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78,9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5,000원대부터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쪽이죠. 사실은 이거 특집 방송 한 1시간짜리 하면서 좀 샅샅이 훑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넥스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있는 회로를 좀 검사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김이 있는지 혹은 이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율이기 때문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 반도체 홀로서기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대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홀로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출 통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계속해서 좁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넥스틴이 수혜를 좀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해외 수출 비중이 2021년 48%
68%에서 2023년에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는 SMIC나 CXMT향 수주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EUV 그리고 HBM용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EUV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 레스큐, 그리고 HBM은 적층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크로키를 고객사와 개발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산 시점은 지금으로는 좀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친환경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실적과 수주는 상저하고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축소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소나 혹은 수소 화합물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거나 혹은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혹은 전력 사업자 그리고 아리백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발전량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물량으로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서 전력 시장에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주를 좀 살펴보자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도 열릴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반기가 될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소 경제 로드맵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 전지 설비를 8기가와트 정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제 막 1000메가와트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나 조달에 있어서 캐파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31,6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골프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골프를 매개로 해서 스크린 골프나 혹은 골프 대회, 방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97%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신제품인 투비전 NX가 이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에는 더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종목까지 모두 포함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리포트는 바로 골프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라는 점이 유의미한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7.8%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3년 연간 실적을 좀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매출은 10%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23%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의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GDR 사업, 즉 골프 연습장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전년 대비해서 24.9% 그리고 해외 사업도 31.9%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7%가 넘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신제품 투비전 NX가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진짜 골프장에서 치는 것처럼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실제로 국내 최초 언리얼 엔진 5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골프를 치는데도 야외에서 치는 것처럼 굉장히 몰입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신제품이 나오면서 출시로 프로모션과 광고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실적에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투비전 NX에 대한 설명을 좀 참고하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바로 이 신제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언리얼 엔진 5를 적용을 했고요. 몰입감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자면 24년 1분기를 좀 살펴보자면 성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리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앞서서 살펴봤던 이 투비전 NX 같은 경우에 판매가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가맹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3% 그리고 라운드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5%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이 성장세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전망치를 보자면 매출은 전년 대비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좀 올랐었는데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파네요. 코스닥 더 많이 파는 것 같고 개장전 지금사에서는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에서는 엔캠은 따라가지 말고 LS 일렉트릭은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